그쪽 이교수요. 너 누구야? 이게 누가 그것도 진행자지. 근데 전반은 왜 구강암을 구강 염증이라 하니? 구강 염증도 자꾸 구강암이라 하고. 정해라! 쪽팔리게. 근데 니네 누군지 아니? 방송하라는데 내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네, 안녕하세요. 건강튜브에 새롭게 등장한 MC, 현재 KNN 모닝와이드 앵커, 그리고 주말 러브 FM 라디오 라떼에서 여러분께 주말마다 라떼 한 잔씩 드리고 있는 고강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새롭게 인사를 드리는데, 이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 이름이 고광룡입니다. 근데 고광룡으로 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시작하기 전부터 약간 또 땀이 나고 또 정체성을 좀 새롭게 알아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첫 방송이자 마지막 방송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정말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첫 방송과 함께 또 첫 출연을 하신 교수님 소개를 해볼 텐데요.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구강학 안면외과 이재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열입니다. 네, 교수님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부산대학교 치료학 전문대학원,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구강암면외과의 이재열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프닝 때 범죄도시 요즘 2가 나와가지고 더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독서 역할을 또 해주셨어요. 너무나 소화를 잘해주셔가지고 우리 스태프분들께서 극찬을 또 해주셨는데 과거에 좀 연기를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죠? 아, 연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원래 그냥 유전적으로 잘하시는. 네, 지금 우리 전공의들한테 하는 거. 네. 너 누구니? 네. 근데 니네 누군지 아니? 오늘 저희가 또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구강암입니다. 구강암, 국어암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땀이 나고 계신데 저도 지금 땀이 많이 나고 있어요. 덥네요. 근데 교수님 학력을 보니까 이 부산대학교 출신이시잖아요. 그리고 부산대학교에 대해서 되게 애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럼요. 이 부산대학교, 부산 내셔널 유니버시티 집착하는 이유가 있으실 거네요. 부산대 장점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부산대학교는 거점 국립대학교로서 많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치의학 전문대학원과 치과대학은 부산 경남 유일한 기관으로서 구강 건강을 책임지는 많은 치과 의사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은 네. 이제 실력과 규모 면에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대본을 정확히 한자도 안 틀리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애교심이 평소에 좀 많으신 편인가요? 아, 그럼요. 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산에서 있었기 때문에 네. 아주 부산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부산 그 자체라고 네, 할 부산. 수 있네요. 네. 네, 부산대학교. 이제까지. 오늘 소개할 과가 구강학 안면외과잖아요. 네. 일반 치과랑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 다른 것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다른 점 뭐가 있어요? 제대로 발음하시는 분이 잘 없는데 구강학 안면외과. 잘하십니다. 아나운서잖아요. 아, 그러니까 역시 네, 구강, 입을 말하는 거고 악, 턱을 말하는 거예요. 양악 수술할 예, 때 그 악. 예, 턱악자를 써서 네. 그다음 앞면, 얼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과 턱과 얼굴에 생기는 질병, 특히 기형이라든지 혹은 외상, 혹은 종양 이런 것들을 이제 외과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외과의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교수님의 프로필을 보니까 진료 과목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의대생을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된 게 말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오늘 여기 있는 것만 봐도 아간면 부질환 그리고 아간면 질환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두 개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는 없는데 차이 없어요? 네, 이제 구강 앞면 쪽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과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구강암외과는 전신 마취하에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전신 상태, 환자의 전신 상태에 대해서 잘 이해가 필요한 그런 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구강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구강암, 국어암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임파선암은 들어봤는데 구강암은 좀 생소한 것 같아요. 교수님, 구강암 이거 어떤 부위에서 발생하나요, 정확히? 구강에서 발생하는 암이 구강암입니다. 근데 구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입안의 혀, 그다음에 구강저 밑에 있는 부분, 네. 그다음에 치아 주변에 있는 잇몸이라든지 저 뒤쪽에 있는 후구치 삼각이라든지 혹은 입천장, 위턱, 아래턱 입술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부분에 생기는 암을 다 총칭해서 구강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치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치아에는 부분? 암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 그죠. 예. 알고 근데 있었습니다. 환자분들이 뭐 치암 하는데 네. 이게 치아에는 암이 생기지 않는다. 아, 그럼 치아 주위에 생기는데 환자분들이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거를 이제 구강암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도 모르셨으면 이제 지금부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이제 구강암 발생 현황이 발생 부위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서람이 가장 많네요. 네. 네. 혀에 암이 생기는 게 네, 가장 맞습니다. 많아요. 이제 구강암 자체는 전체 암에서는 한 1.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비교적 드문 암이긴 한데 네. 그 구강암 자체에서는 혀에 생기는 설암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오. 그 외에는 뺨 쪽에 있는 협점막이라든지 네. 혹은 저 어금니 뒤쪽에 있는 후구치 삼각이라든지 이제 구강저라든지 이런 부분에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구강암의 90% 이상이 그 편평상피세포 여기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네. 이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구강은 구강 점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 구강 점막을 구성하는 세포가 이 평평상피 세포입니다. 점막. 예, 근데 아, 그 병리학적으로 조직학적으로 본다면은 이 평평상피 세포에서 네. 비롯된 암이 평평상피 세포 암종입니다. 평소에도 편평상피세포 발음하실 때 좀 어렵죠? 예, 평평상피 세포. 아, 발음을 왜 이렇게 어렵게 자, 만들어요? 영어로 하니까 네. SCC라고 이렇게 그냥 아, SCC? 예, 스퀘아모스 셀 칼시노마 어. 이렇게 하니까 쉬운데 네. 평평상피 세포 암종 이렇게 하려면은 저도 저 발음을 자주 안 하니까 좀 네. 어렵습니다. 그 영어 쓰시니까 표정이 좀 밝아지신 것 아, 같아요. 네, 네, 긴장 좀 푸시고. 네. 열이 좀 많으신 편이죠? 땀이 좀 많이 나시는 거 아, 보니까. 네. 이름에도 이재열이니까 네. 열이 좀 많이. 이제 열이 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편평상피세포암 이걸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종류의 암들 뭐가 있어요? 다액선에서는 다액선암, 네. 뼈나 혹은 근육에서는 육종이라든지, 육종. 네. 아니면은 저 검게 반점처럼 생기는 악성 흑색종. 흑색종. 네. 그 외에도 다른 신체 기관에서 구강으로 이제 전이가 돼서 생기는 전이암 이런 것들이 다 구강에 생길 림프종. 수가 있어요. 림프종도 포함이 돼서. 아, 근데 저도 평소에 이제 피곤할 때 보면은 구내염이라고 하나요? 네. 이제 반점 같은 게 좀 네. 많이 생기고 지금도 왼쪽 볼에 생겨 있어요. 네. 근데 이 구내염이 좀 자주 발생하면 구강암까지 발생을 이어질 수 있나요? 아, 완전히 구내염하고 구강암 자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 보통의 경우에는 구내염은 한 1, 2주 정도 지나면은 이제 괜찮아지는데 이제 초기 구강암도 일반적인 구내염하고 증상이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방치하게 되면은 이 진전된 암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이상 지났는데도 잘 낫지 않는 구내염이 있다면은 네. 병원에 가서 필요하다면 조직 검사를 해서 이게 구강암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2주 정도는 좀 지켜보는 게 네. 좋을 보통의 것 같습니다. 경우에는 구내염은 한 1, 2주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맞죠. 일주일 정도 지나면 네네, 낫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 구강암 이 발생하는 원인을 좀 알려주세요. 왜 발생하는 건가요? 모든 암이 그렇지만은 네. 사실 한 가지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특정한 그렇죠. 원인이 있으면은 뭐 예방도 되고 뭐 치료도 금방 쉽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암 자체가 치료가 어려운 건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기여 요인들은 네.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식습관이라든지 뭐 유전적인 감수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히 구강암 자체는 이제 불량한 구강 위생이라든지 혹은 잘 맞지 않는 보철물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가끔 술 늦게까지 먹고 와서 양치를 못하고 잘 때 있는데 그때 꼭 다음날 구내염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구내염도 그렇고 구강암도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교수님 양치 평소에 뭐 자주 하세요? 어떠세요? 올바른 양치 습관 갖고 계신가요? 자기 전에는 항상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다. 네. 네. 근데 뭐 음주를 하고 나서는 또 까먹을 때가 있으니까 너무나 인간적인 거잖아요. 치과 의사가 양치 안 하고 자는 것도. 가능한 한 하고 자려고 가능한 한 하고 하시고. 아무리 만취를 해도 네. 이렇게 양치는 하고 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또 잘못된 거 찌르지 않게 조심히 네, 그렇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구강암 발생이 이제 또 하게 되는데 아무리 확률이 낮더라도 구강암 발생을 좀 계속 높이는 생활 습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활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앞서 말했던 기여 요인들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게 이제 흡연하고 음주입니다. 아,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 미국 암협회에 의하면은 네. 한 구강 흡연자 경우에 비흡연자에 비해서 구강암 발생 비율이 한 2배 정도 높아진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네. 특히 이제 구강암 환자들 조사해 보면은 흡연자들이 한 70% 이상 차지하고 네. 특히 이제 한갑 이상 오래 많이- 피신 네, 분들. 오래 피시고 많이 피시는 분들이 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주도 그러면 좀 주량이 많은 사람들이 네.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진 않는데 음주 습관 자체가 이제 구강암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하면은 그건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은 다행이다. 이제 흡연하고 동시에 이제 음주를 둘 다 많이 하는 사람들에서는 그 구강암 발생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30배라고 써 있네요. 네, 오, 진짜. 그러니까 음주랑 흡연 같이 하는 게 가장 위험한 네, 거네요. 가장 안 좋습니다. 구강암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주위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깡소주라고 하죠. 강소주 표준말로. 네. 네, 안주 없이 안 먹는 먹는 거. 거에 네. 그것보다 안주를 같이 먹으면은 구강암 발생 비율이 확률이 좀 낮아진다고 하는데 이거는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죠. 사실인가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래요? 말입니다만. 네. 비과학적인 예. 말이죠. 근데 아주 흥미로운 주제니까 네. 제가 시간이 된다면 다음에 꼭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그렇게 실험을 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실 건가요? 실험까지는 아니고 네, 조사 정도. 네. 좋습니다. 몸에서 보내는 구강암 신호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구강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인 모를 불편감이라든지 혹은 통증으로 이 병원을 찾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모든 구강암 자체가 아주 진전된 경우에는 통증이 무조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은 네. 초기에는 통증이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혹이라든지 이제 궤양 같은 것들이 잘 낫지 않는다면은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혀나 입에 통증이 있어도 병원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 통증은 앞서 말한 것대로 초기 암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 통증 유무가 이 구강암을 이렇게 감별하진 않는데 그러진 않고. 네. 근데 이제 통증이 있다면은 약간 진전된 암일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입안에 혹, 네. 혹이 이제 발생하면은 이것도 암일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어떤 형태냐, 어떤 위치냐에 따라서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입안에 혹이 생겼는데 안 없어진다면은 병원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입안에 하얀 병변, 붉은 병변 네. 이게 발생했을 때도 구강암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인 모를 하얀 반점을 이제 저희가 백반증이라고 하고 그죠. 빨간 거는 이제 홍반증이라고 하는데 이 백반증과 홍반증은 둘 다 이 전암 병소. 네. 놔둬놓으면은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이런 병소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이런 백반증 같은 경우에는 네. 조직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런 증상들이 좀 오래 지속되면은 꼭 한번 병원 찾아가셔가지고 조직 검사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강암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교수님의 환자들의 직접 생생한 얘기를 통해서 특별한 기억에 남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연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을 한번 만나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인 치과에서 만성치주염으로 진단하고 오른쪽 아래 어금니 2개를 발치했습니다. 발치 후에 원인은 알 수 없는 골 흡수가 지속돼서 저희 병원으로 오신 환자분인데요. 본원에서 시행한 조직검사상 편평상피 세포암종으로 구강암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하악골 절제를 동반한 광범위 절제술과 비고를 이용한 재건술을 진행해서 진료를 했는데 수술 이후에 추가적인 항암 방사선 요법 시행 후에 경과를 관찰하고 있다.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흡연이나 음주 기왕력이 전혀 없으신 아주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네. 치과를 이제 이가 흔들리고 하니까 치과를 찾으셨는데 요 치과에서 찍은 엑스레이 상에 이렇게 치아 주변으로 해서 잇몸뼈가 좀 녹아 있는 이렇게 생긴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만성 치주염, 잇몸 질환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요 치과에서 이제 발치를 했는데 발치를 하고 나서도 이 턱뼈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의뢰를 해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된 그런 분이고 이 부분에 조직 검사를 진행을 해보니까 이제 편평상피세포암종 구강암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분의 사돈께서도 네. 같은 구강암으로 저한테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거든요. 사돈. 네, 그래서 흔하지 않는 구강암이 사돈지간에 네. 또 슬프게도 같은 그렇습니다. 의사께 네, 두 분 다 이제 네 지금 잘된 거죠, 수술은? 네, 잘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CAD, CAM 이걸 네, 이용해서 캐드캠. 수술을 또 캐드캠이에요. 네, 그렇군요. 함부로 발음했다가 또 네. 안 되니까. 네, 최근에는 예전에는 이걸 다시
RP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자르고 이렇게 수술실 안에서 뭔가를 조정해갖고 맞추고 하기 때문에 시술 시간도 아주 오래 걸리고 했는데 네. 이제는 수술 계획을 미리 세워서 이 캐드캠을 이용해서 수술용 가이드 같은 것들을 만들고 요 다리뼈에 있는 요 피부와 혈관을 다 올려서 목에 있는 혈관과 이어주는, 그래서 이걸 재건을 해주는, 그래서 형태적으로 원래 있던 하악골하고 형태적으로 유사하게 만들어줘서 차후에는 뭐 임플란트나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재건을 해준 그런 케이스입니다. 훨씬 편리해졌네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이어서 두 번째 환자도 한번 만나볼 텐데요. 교수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네, 언제부턴지 모르게 왼쪽 볼이 부었어요. 한쪽 편이 더 부어 있어서. 한쪽만? 네, 한쪽만. 오. 그래서 보호자가 이제 치과에 가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네. 무록을 발견해서 대학병원에 의뢰하신 그런 분입니다. 왼쪽 볼에 물 혹이 생긴 네, 거예요. 입안에는 별로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었는데 이제 볼이 부어 있었는데 네. 저희가 보니까 요 왼쪽 턱뼈에 오른쪽처럼 있어야 되는 부분에 이제 검게 아, 그러네. 생겨 있는데 요 관절 부위부까지 다 포함을 해서 생겨 있기 때문에 아주 무록이 큰 상태였습니다. 이게 엑스레이를 찍지 않는 이상은 발견을 못하는 거죠? 이게 통증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 바깥쪽으로 이제 좀 부은 그 느낌만 나는 네, 거죠, 네, 볼 네, 때. 네. 병소가 크기 때문에 이 무록을 제거하고 나면은 하악골이 골절이 일어난다든지 네. 혹은 계속적인 반복적으로 생긴다면은 이 전체를 다 절제를 해내야 될 수 있는 그런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올 때마다 너무 천진난만하게 웃어가지고 아이고. 제가 네. 아주 좀 신경을 써서 꼭 치료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그런 환자였습니다. 네. 수술을 하고 네. 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대술이라고 이제 구멍을 좀 내서 이제 안에 있는 압력을 줄여줘서 무록 크기를 줄인 다음에 네. 수술을 하는. 그래서 반응이 좀 잘 치료 반응이 좋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잘 반응을 해서 네. 2차 수술까지 마무리하고 지금 현재는 뼈가 다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은 거의 사라진 것 같네요. 네, 지금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네. 지금 잘 잘 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 자체가 조직 검사상에 이제 각하치성낭이라고 네. 양성무록이긴 한데 이 재발을 좀 잘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5년, 10년 아이고. 계속적으로 잘 봐야 되는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네요. 어린 나이에 이렇게 또 무록이 있어가지고 이거 큰 수술이잖아요. 작은 수술은 아니죠. 이 조대술 같은 게. 이 수술 자체는 비교적 간단하게 아, 그래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다. 예, 이 반응을 잘했기 때문에 수술을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뭔가 그 보호자분들이 걱정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8세인데 맞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근데 이게 그 무록을 전부 제거하게 되면은 턱뼈를 다 잘라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리기 때문에 이런 비침습적인 이 치료의 반응을 좀 잘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다행히 그 치료 결과가 좋아서 뭐 턱뼈를 다 잘라내거나 하는 그 큰 수술을 하지 않고 네.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무록이 또 생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술적인 치료만 가능한지 이것도 궁금해요.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 턱뼈에 생기는 무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술로서 제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자체가 이제 그냥 단순 골랑처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네. 빈 공간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다른 해부학적 구조물 때문에 무록으로 의심되지만 실제로는 무록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 그런 것들이 의심될 때는 병원에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엑스레이 좋을- 찍어보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환자를 또 만나볼 텐데요. 교수님께서 또 사연 읽어주시죠. 네, 이 환자는 네팔에서 온 31세 오.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네. 일을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네. 트럭하고 부딪히는 아이고.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 입술하고 입안에 다수 열상하고 더 치아도 많이 부러지고 네. 여기 보시면 광대뼈하고 안화 주위에 안화 저 골절도 관찰되어서 아, 이거 오토바이 사고 저도 길 가다 보면은 네. 아, 진짜 피가 엄청 많이 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얼굴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고. 헬멧을 꼭 잘 쓰고 다니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 지금 이 MRI 사진을 보면은 CT입니다. CT예요. CT. 아, 그래요. CT 다르죠, 두 개가.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골절도 많이 발생하고 되게 많은 부위가 다친 걸로 보이는데 이 다음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게 수술을 한 뒤 사진이죠? 네, 맞습니다. 네.
요 치아들이 많이 흔들리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철사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고 아, 철사. 예, 아, 관골과 안아저 골절에 있어서는 이제 아이고. 관을적 정복술을 시행한 그런 네. 사진이 되겠습니다. 되게 큰 수술이었겠네요, 이거는. 네. 그래요? 네. 근데 턱뼈 형태 자체는 잘 이제 저희가 재건을 해줬는데 네. 문제는 치아의 보철 치료 자체는 보험이 안 되는 관계로 이 환자가 치아 치료를 마무리 못하고 네팔로 간 거예요? 아직 가지는 않았는데 네.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치료를 하겠다고 아. 치료비 부담 때문에. 뭔가 끝맺음이 안 된 그런 환자라서 좀 안타까움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치아 보철 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관계로 우리나라는 일단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 지금은 통증은 없는 상태인데 네. 웃으면 치아가 깨진 게 좀 보이는 이 아이고. 정도 수준. 그래도 치료를 어느 정도는 해주신 거니까 많이 네네. 해주신 거잖아요. 네네. 네. 지금 이 환자는 뭐 안 본 지 오래 되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네팔 가기 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보자고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아, 아직 네팔 간지는 네. 않았고. 네, 저희가 지금까지 구강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좀 자세하게 또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면 요즘에 또 이 가짜 뉴스가 판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강암에 대해서도 정확한 팩트를 또 알고 넘어가야 저희가 또 구강암 예방도 할 수 있고 진단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교수님?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구강암 팩트 체크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퀴즈를 낼 텐데 교수님께서 제게 퀴즈를 내시고 네. 제가 맞히는 겁니다. 제가 답을 안 보고 왔어요. 아. 진짜 제 진심을 담아서 한번 맞춰볼 테니까 아, 네. 첫 번째 문제 내주시죠. 아, 이거 너무 쉬운 문제인데. 네. 쉬운 문제? 예, 음주를 할 때 치아 건강을 위해 물을 마시면 안 된다. 오겠죠? 당연히 오 아닐까요? 저는 오. 물을 안 마시면 된다, 안 된다. X. 제가 못 들었어요. 아, 당연하죠. X. 예. 물을 마시면 안 되지 않죠? 그렇죠. 물을 많이 마셔야죠. 마셔야죠. 그죠? 네. X 맞나요? X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 X. X 됐고요. 네.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왜 마셔야 되는지. 네. 저희가 흔히 아는 그런 거 네, 맞나요? 그것도 맞습니다. 숙취도 해소가 빨리 되고 술도 빨리 깰 수가 있고 네. 술을 중간중간에 많이 마시면은 이제 산성으로 변한 이 구강을 이제 중화시켜 줄 수도 있고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도 빨리빨리 없애줘서 네. 세균이 증가하는 것도 감소할 수 있겠죠. 그럼 뭔가 저희 친구들 보면은 한 잔 마시고 꼭 물 한 잔 먹는 애들 있거든요. 술 안 취하겠다고. 그거는 분위기를 깨는. 그럼 분위기 깨는 거예요. 네. 음주 예절에 벗어나는 거죠. 네, 그렇죠. 아, K 네, 음주에서. 자주자주 물을 마시면 좋겠지만 네. 분위기는 또 살리면서 그죠. 가야 됩니다. 물 마시면 몰래 마시고. 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퀴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퀴즈 내주시죠. 네,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되며 네. 해외 여행을 꿈꾸는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죠. 네. 동남아 여행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저 열매인데요. 여름에 동남아 가려고 하고 있어요. 동남아에서 많이 생산되는 빛낭나무 열매. 네. 이것을 먹으면은 구강암에 걸리기 쉽다. 빌랑나무 열매를 먹으면 구강암에 걸리기 쉽다. 네. 제 생각에는 쉽다고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구강암에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안 돼요? 빌랑나무 열매를 먹으면 구강암에 걸리기 쉽다. 안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X. 빛낭나무가 네. 구강암 먹어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 아니 예방까지는 아니고 아니고. 구강암에 뭐 나쁘진 않다. 나쁘지 않다. 네, 전 X. 맞나요? 정답은 O입니다. 온가요? 네. 왜? 그럼 빌랑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강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체가 빛낭나무가 소화불량이나 복통, 설사, 뭐 위장 질환을 치료하는 민간요법으로서 이 동남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네. 뭐 한약재로도 사용되고 있고 이런데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네, 이 빛낭나무 열매 자체가 중국 남부 및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그런 식입니다. 유명한 거구나. 이제 동남아시아의 구강암 환자가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래요. 그 이유가 이 빛낭나무 열매를 이제 습관적으로 많이 먹고 네. 하는 것들이 있어서 구강암 환자 한 10명 중에 한 또 9명은 빛낭나무 열매, 그 동남아에서 발생하는 그런 그 병력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건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먹으면 그렇죠. 안 백해무익한 좋죠. 거? 그래서 뭐 혹시나 동남아 여행 가서 만나시더라도 네. 그 환각 작용도 조금 있고 입안도 빨개지고 이런 거 있어서 근데 이걸 왜 생산하는 거죠?
생산하는 게 아니고 네. 자라나는 거예요. 아, 그냥 따먹는 거예요? 네. 오, 그렇구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퀴즈가 또 남아 있는데 마지막 퀴즈는 저 말고 정답률 50%밖에 안 네, 되니까 맞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맞춰 주실 겁니다. 교수님께서 퀴즈를 내주시고 이제 정답은 공개하지 마시고 네. 네, 퀴즈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주시죠. 그러면 기름으로 가글을 하는 오일 풀링. 기름으로 가글. 네. 네. 치아의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네. 문제 다 내신 거죠? 네. 효과적인 방법일지 아닐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세모도 있으니까. 세모는 뭐죠? 애매하다. 뭐 의학적 근거는 네. 많지는 않지만 네. 또 알려져 있기도 하고 네. 그런 보고도 있지만 다양한 썰이 그렇지 많다. 않을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정도. 확실하면 오고, 확실함. 모나익스고, 애매하면 세모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퀴즈 참여해주신 분께 저희가 또 선물을 드리고 있나요, 교수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참여를 하라고 준비돼 하겠죠? 있겠죠? 네. 네, 여러분 많은 퀴즈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어암에 대해서 이재열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오늘 이제 또 중간에 에어컨이 켜져가지고 열이 사라지셨어요. 이제 열나지 않습니다. 이제 준비해 오신 거죠? 지금? 언젠간 써야겠다고 네. 또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것 같은데. 교수님, 오늘 긴장되셨는데 또 잘 끝내셨네요. 아, 네. 네. 첫 강이면 아주 네. 만족스럽습니다. 저도 첫 방송이어서 저한테도 소감을 좀 물어봐 주세요. 네, 오늘 첫 방송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어서 네. 제 이름이 고강용이잖아요. 근데 고야용이었어요. 진짜. 네. 근데 오늘 이 건강 튜브 함으로써 뭔가 구강에 대해서는 좀 강해질 수 있겠다. 이재열 교수님 덕분에. 그래서 건강하게 또 오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좋네요. 네. 식상한 멘트로 또 끝내게 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건강 튜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이재열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다음번에는 이제 이성 MC를 서로 저도 이성 의사님을 만나기로 하고 기회가 된다면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쪽에 그 뽑기를 그래 잘한다는 이 교수요. 그래, 너 누구야? 네, 뽑기하러 왔는데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네, 이렇게 오프닝 때 범죄 도시로 저희가 시작을 해봤으니까 끝도 좀 범죄 도시로 수미상관 기법으로 한번 끝내보고자 독사와 장친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뽑기 멸망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뽑은 거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2개를 뽑으시고 제가 하나를 뽑을 건데 교수님께서 먼저 뽑아주시죠. 보통 뽑기 잘하시는 편이세요? 어렸을 때 뭐 이거 경력. 제가 받는 거 아니니까 네. 긴장하지 않고 뽑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뽑으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다 꽝이고 하나만 상품 아니야? 난 가끔 눈물을 흘려 향초. 이거 좋은 건가요? 이거 좋은 거. 비타승현 씨가 그려져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제 맞. 네, 여러분. 향이 되게 좋아요. 네. 안 좋으시구나. 좋습니다. 이거 일단 한 분께 드리고요. 일단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제게 아니니까 좀 가볍게. 네, 노란색으로 이제. 원래 딱 땅에 띡 내리쳐야 딱 펼쳐질 때. 멀리서 보면 그럴싸한 그립톡. 왜 한숨 쉬세요? 네. 그립톡. 이것도 비타승현 씨가 그려져 있죠. 네. 재고 처리 같은 그런 느낌이네.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요. 그립톡. 두 번째 상품이 마지막 상품 교수님 뽑아주시죠. 이 2개와 안 겹치는 걸로 또 뽑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를 것 같은데. 향균 패치인가 이것은 마스크. 마스크. 코로나 시국 때 사람들이 제일 받기 싫어하는 게 이제 마스크라고도 듣긴 들었는데 또 위드 코로나가 됐으니까 한 개. 꼴랑. 꼴랑 한 개. 네. 여러 개. 꼴랑 한 개 마스크 마지막 상품으로 뽑아왔습니다. 네.